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기에 있어서 비교기에서 그 비교를 하는데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노이즈 신호원에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노이즈에도 강하게 우리가 강인한 노이즈에 로버스트한 이러한 회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비교기 회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비교기 회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준 전압을 신호 전원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신호 전원을 비교하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어요. 근데 신호 전원에 노이즈가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1kHz의 신호 전원을 5V를 5V의 사인파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노이즈 성분이 10kHz, 30kHz의 노이즈가 한 10% 정도 0.5V 최대값으로 들어갔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신호전원이 되겠죠. 그럼 신호전원이 이렇게 신호는 자체가 떨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비교하는 기준 전압 근처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떨리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떨리게 되죠. 이렇게 떨리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플러스 비교했을 때 막 왔다 갔다 떨리게 되니까 이러한 전원을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신호 전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게 일정한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노이즈 때문에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노이즈 때문에 떨리는 현상을 없애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슈미트 트리거라는 그런 방법을 써줘야 돼요. 요것이 이제 스미트 트리거가 들어간 회로예요.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력 전원이 여기 있죠. 출력 전원과 플러스 단자 사이에 이렇게 피드백을 연결하는 거죠.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출력 전압을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야 증폭기가 되죠. 이제 증폭기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비교기인데 오피앰프로 쓰는 경우 아니면 전용 IC를 써도 똑같은 방법으로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만드는데 출력 전압을 입력으로 하는데 플러스 쪽으로 피드백을 시키게 돼요. 요거를 슈미트 회로라고 하겠고 그래서 요get이 붙는 게 틀리겠죠. 요get이 붙는 게 요get이 들어가게 되면 포지티브 피드백이 들어가 갖고 여기 결과만 보여드렸는데 기준 전압 자체 이 플러스 단자의 기준 전압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V 기준 전압을 바꿔줘서 그래서 이쪽에 출력에 나오는 전류가 아까와 같이 떨리지 않고 플러스로 한번 올라갔으면 그대로 있다가 마이너스로 한번 내려갔으면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갑자기 안 변하는 신호 전압이 비교한 거와 비슷한 모양의 이런 파형이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회로에 대해서 슈미트 회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가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해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해석 부분이 되겠고 이제 비교기는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교기는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단자와 여기에 플러스 단자와 출력 사이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놨죠. 보통 피드백은 증폭기에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했는데 비교기에서는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면 노이즈에 아주 강인한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해석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비교기에서 비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준 전압과 V 플러스 단자의 전압 V 플러스와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VSN과 V 플러스를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VSN이 V 플러스보다도 크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VSN이 마이너스니까 출력 전압은 최소가 되겠죠. 출력 전압은 최소 전압이 된다. 출력의 미니멈 전압이 된다. 즉 마이너스 12V면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반대로 VSN이 V 플러스보다도 크다.
그러면은 전압이 플러스 단자 전압이 큰 거니까 출력 전압은 맥시멈 전압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V 플러스 전압이 바뀐다는 것이죠. 뭐에 따라 바뀝니까? V0에 따라 바뀌게 되겠죠. 왜 그렇게 되죠? V 플러스가 왜 출력에 대해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연결을 해놨으니까. V 플러스 단자와 오피한 V 플러스 단자와 출력 단자 사이를 저항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이 V 플러스 단자 이 자체의 전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V 플러스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오피암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자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이 전압 여기를 끊고 회로를 풀어주면 돼요. 여기 출력에 전압이 걸렸다. 출력이 이 전압은 둘 중에 하나죠. 최대 전압이거나 최소의 전압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연결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회로만 풀면은 V 플러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전압을 구하는데 하나는 출력 전압이 최대 전류가 걸렸을 때, 즉 최대 전류가 걸렸을 때 한번 구해보죠. 이걸 V max라고 표시했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다가 12V, 마이너스 12V 이렇게 걸었다면 V max가 12V가 물론 되겠죠. 그럼 기준 전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여기서 V 플러스일 때 최대 전압이 걸렸을 때 기준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요것을 V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플러스 단자 최대가 걸렸기 때문에 V 레퍼런스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중첩의 원리에서 구하는데 중첩의 원리에서 V 플러스라는 전압을 구하는데 출력 전압이 제로일 때 한번 구하고 그럼 출력 전압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이 제로일 경우는 이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이 기준 전압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 V 플러스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V 레퍼런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 V 레퍼런스 전압에 의해서 형성된 V 플러스 전압과 이번에는 V 기준 전압이 0일 때를 생각해 보죠. 그때 V 플러스를 한번 구해 보죠. 그럼 기준 전압이 0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0이 되겠죠. 여기는 최대 전압이었죠 아까. 그럼 요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요 저항 곱하기 V max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최소 전압이 걸렸을 때 그럼 여기가 최소가 걸렸을 때 V 미니멈이 되겠죠. V 미니멈 최소가 걸렸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맥시멈 값이 미니멈 값으로만 바뀌겠습니다. 그것을 V 레퍼런스 마이너스다. 그래서 V 플러스가 바뀔 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V 출력 전압이 최대 값일 경우는 기준 전압을 플러스와 비교했고 출력 전압이 최소인 경우에는 V 레퍼런스 마이너스가 비교했죠. 그것만 다르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예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린 부분을 예제로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 전원은 원래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 사인 2000파이트였는데 여기에 0.5 사인 6000파이트 30kHz의 노이즈가 굉장히 큰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R2라는 거를 이렇게 40kΩ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 경우죠. 그러면 아까 수식에서 V 플러스를 구하고 V 플러스를 구하는데 아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1kΩ, 40kΩ 전부 다 대입해서 구하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 전압은 바로 2.732V가 되죠. V 플러스의 레퍼런스 마이너스 출력 전압이 최소일 때 그때를 구해보니까 출력 전압이 최소일 때의 전압은 바로 2.146 즉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기준 전압이. 그래서 기준 전압이 바뀐다는 얘기는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노이즈가 바뀌었을 때 막
출력 전압이 떨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이유는 노이즈 전압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0.5 사인. 노이즈 전압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중간 전압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 중간 전압이 중요해요. 그 두 개, V 레퍼런스의 플러스 부분과 V 레퍼런스의 마이너스 부분을 두 개를 평균했을 때 평균인데 요것은 2.439V. 그러니까 아까 2.5V 넣어줬는데 평균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5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2.439V를 기준으로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파형을 그려본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에서 파형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따로 그린 모양이 되겠어요. 자, 노이즈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낮은 전압과 비교를 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낮은 전압 여기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여기보다도 낮아질 때 딱 바뀌게 돼. 출력 전압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출력 전압이 여기서는 올라가겠죠. 낮은 전압 올라가면 출력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이 전압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노이즈가 이렇게 튀더라도 이 전압보다는 낮으니까 출력 전압이 그 막 흔들리는 지터링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없어지는 현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의 강한 노이즈의 굉장히 로버스트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그 비교기 회로 슈미트 트리거 회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 여러분들 슈미트 회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요 비교기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노이즈도 고려하고 이런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전형 비교기를 이용한 그 비교기 해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형 비교기를 이용한 비교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 기대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